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외곽의 작은 포도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루이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이 포도밭을 가꿔왔고 그 명성은 근처 마을에서 으뜸이었습니다. 포도주 수확철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포도밭에서 난 포도를 사용한 포도주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셨고 포도밭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포도밭을 관리하려 했지만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포도밭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루이는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갔고 거기에서 작은 요정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은 루이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세레피나였고 이 포도밭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세레피나는 이 포도밭에 특별한 마법을 불어넣어 와인의 맛을 더욱 뛰어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법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기에 루이의 가족이 포도밭을 돌보고 있을 때에만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세레피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세레피나는 루이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명을 받아 자신이 가진 마법의 비법 몇 가지를 전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루이에게 포도,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루이는 포도가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레피나는 마법의 비료 제조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숲에서 자라는 특정 식물의 잎사귀와 강가의 미네랄이 풍부한 흙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이 비료를 사용하여 포도나무를 더욱 튼튼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포도들은 점점 더 탐스럽게 여물어갔습니다. 루이는 세레피나에게 배운 대로 포도밭을 가꾸었고 마침내 와인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의 와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진하고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와인의 맛에 크게 놀랐고 루이의 포도밭은 전보다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루이는 세레피나와의 만남과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노고와 용기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후로도 루이는 세레피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포도밭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세레피나는 가끔 루이를 찾아와 포도밭과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과 비밀을 공유하면서 둘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이와 세레피나가 함께 만들어 낸 포도주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사랑받았고 그 포도밭은 단순히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우정과 노력의 결실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플로랑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랑은 매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정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기에 플로랑도 종종 그들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플로랑은 숲속에서 나무를 자르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던 중 그는 뭔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식탁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보는 보통 식탁보와 달랐습니다. 촉감이 부드럽고 옅은 황금빛이 돌며 마법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플로랑은 그 식탁보를 가져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그 식탁보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보 위에는 자신이 상상하고 소망했던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플로랑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랑은 이 마법 식탁보를 간직하며 자신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탁보를 꺼내어 특별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점점 건강해지고 활발해진 것을 보고 궁금해졌지만 플로랑은 자신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여행자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플로랑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 여행자 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을을 떠나려던 밤 그는 플로랑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난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다녔고 너무나 배가 고파. 혹시 너에게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나와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랑은 순간 당황했지만 여행자가 이제 떠난다는 사실에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행자를 집으로 초대해 마법 식탁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자는 놀라워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플로랑에게 작은 보답을 했습니다. 그 보답은 바로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또 다른 마법의 씨앗이었습니다. 플로랑은 여행자가 떠난 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더 이상 플로랑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와 나누기 위해 플로랑은 꽃을 곱게 가꿨고 그로 인해 플로랑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법 식탁보는 여전히 그와 함께했고 그는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 소녀 벨 블랑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꽃으로 유명했으며 모두가 그녀의 친절함과 미소를 사랑했습니다. 벨 블랑시는 혼자서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는 나비와 새들, 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두운 숲에서 악한 마녀가 부활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벨 블랑시는 마녀와의 대면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순수한 마음이 마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벨 블랑시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꽃다발은 그녀가 마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벨 블랑시는 두려움 없이 어두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나무들은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벨 블랑시는 그런 숲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이 열렸고 나무들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 그 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도달한 벨 블랑시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마녀와 마주했습니다. 마녀는 검은 망토의 안개처럼 펴내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으로 순식간에 벨 블랑시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왜 왔느냐? 벨 블랑시는 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꽃다발을 주고 싶어요. 당신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마녀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벨 블랑시의 결심과 순수함에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벨 블랑시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마녀는 그 안에서 매혹적인 향기와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풍부한 자연의 생명력이 그녀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며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마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벨 블랑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왜곡되고 어두워졌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숲에 스며들었던 어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숲은 다시 밝고 푸르른 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벨 블랑시는 마녀가 아닌 새로운 친구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벨 블랑시의 용기와 사랑을 찬양하며 모두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벨 블랑시의 정원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인나 푸세르 벨 블랑시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미치와 틸틀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었고 아이들은 한없이 명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새로운 모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에는 폭설이 내리고 모든 집들은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미치와 틸틀의 집은 나무 장작이 모자라 추웠고 빛은 희미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행인들이 들뜬 모습과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이들은 신비로운 존재를 만납니다. 그녀는 바로 달빛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파랑새를 찾아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미치와 틸틀은 그녀의 마법에 의해 잠시마법의 세계로 들어가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시작합니다. 마법의 세계는 현실과는 달리 환상적인 존재들로 가득했고 각 존재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기억의 나무숲을 걷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길은 이어져 사라진 시간의 탄생지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시간의 정령을 만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은 자연의 요정들이 모여 사는 화려한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꽃동물들이 말을 걸어오며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의 섬세한 균형을 깨닫고 그들은 각자가 모든 생명의 연결이란 사실을 배워갑니다. 길을 이어가던 중 그들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그로 인한 혼란이 스며든 욕망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돈이나 물질로 찾으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미츠와 틸틸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임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미츠와 틸틸은 파랑새를 찾았지만 그 순간 파랑새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며 계속 사라졌습니다. 실망한 아이들은 다시 요정을 찾아가니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웃음 그리고 이 모험 속 모든 기억들이 그들 마음속 행복의 파랑새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가족은 더없이 행복하게 다른 날들 속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이 배운 교훈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그들이 살아나는 사람들과 함께할 새로운 여행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 속 미츠와 틸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행복을 일깨워주며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